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1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05.32포인트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소비자 지수사 발표를 앞두고 2차전지 저가 매수 반등에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241억을 순매도, 기관은 118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68.36포인트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1억 순매수, 기관이 287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전날 낙폭을 일부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이 관망 심리가 짙어진 영향이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코스피는 간신히 2700선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알테오, 오젠 등 일부 기업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40,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스, 리튬플러스 3사가 이 볼리비아의 염호 개발 4단계 진입 소식에 하이드로리튬 상한가 갔었는데 마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리튬포스, 포스코 엠텍, EV 첨단 소재, 지오릴 에너지, 미래나노텍 등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스, 리튬플러스가 이 3사가 이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연못 개발 국제 모집 3단계는 재무평가 결과를 얘기하고요.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되면서 다음 4단계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볼리비아 리튬공사는 지난 5월에 3단계 재무평가로 진입하는 21개 업체를 발표를 했고 이들 업체로부터 재무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했는데 당초 패스 페일 방식으로 평가하던 방식 대신에 전체 21개 업체를 우선순위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상위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일 전체 업체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21개 업체를 1그룹 4개, 2그룹 4개, 3그룹 6개, 4그룹 7개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 결과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스, 리튬플러스 3사가 상위 5위에서 8위에 해당하는 2그룹에 편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드로 리튬 관계자가 1그룹 업체 중 3개는 이번 국제 모집 이전에 2019년부터 2024년 초에 이미 볼리비아 정부와 대규모 투자 또는 연못 공동개발 협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고 또한 이 그룹에 편성된 다른 기업들 역시 오랜 기간 아르헨티나나 칠레, 볼리비아에서 연못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왔던 다국적 기업들로 당사는 이제 이러한 해외 유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그룹에 편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공식 발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급증하면서 또 2차전지 나노신소재, 에코앤드림, 한농화성, 네몬, PNT,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장중에 상한가도 갖고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는 테슬라가 연말에 선보일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테슬라 공급망에 신규 편입될 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오늘 역사상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이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고지할 전망인데 정확한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이 현재 이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10%를 상회해서 최대는 25%까지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반사수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는 이제 이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캐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기차 캐즘에도 올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신규 등록이 전월 대비 62% 이상 급증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올 국내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는 5,876대로 4월에 3,626대 대비 62.1% 증가를 했고요. 4월 대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업체가 141.9%를 기록한 테슬라고 테슬라는 4월 1,722대의 전기차를 신규 등록했고 BMW도 15%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류 관련 종목들이 또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에 나서 밀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K푸드가 지금 인기인데 이 막걸리 수출 확대 속에 국순당이 상한가, 보혜양주, 무학 등 이 주류업 관련주, 막걸리 수출 확대 관련주들이 또 힘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K푸드가 해외에서 연이어 인기를 끌면서 K 막걸리가 다시금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서울 탁주 서울 막걸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서울 막걸리가 장수 막걸리죠. 2009년에 14년을 맞이 창립 14년째인데 올해 4월까지 해외 매출액이 600억을 돌파를 했는데 또 이 충북 진천에다가 2010년도에 서울 장수 막걸리 공장을 최대 규모로 공장에서 최대 하루 10만 리터의 이렇게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K막걸리 인기가 최근 열린 브라질 상파울로 식품 박람회에서도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024 상파울로 식품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한국관을 개선을 했는데 여기서 1,435만 달러, 하나 약 195억 8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국순당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 백세주와 막걸리, 콜라보 막걸리 수출하고 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작년에 단일 국가 첫 3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반등에 있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등을 했는데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애경케미칼, 금호석유, 태광산업 등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올해 이제 6월 일주 NCC 업체의 톤당 스프레드가 279달러로 이제 4월부터 3개월째 회복하고 있는데 NCC 업체들의 흑자 전환했던 2023 작년 3분기 267달러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6월 이제 비수기의 스프레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특이사항인데 또 중국의 이구한신 이 정책으로 자동차 소재, 합성 고무라든지 경성 우레탄, IT 소재, ABS, PC 이런 또 그리고 가정용 백색 가전, SMP 포장재 이런 데 사용되는 소재가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ABS 세계 1위 업체가 LG화학인데 ABS 가동률을 90% 이상 끌어올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한국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수요 회복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1월에서 4월 무역협회의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은 11개 주요 석화 제품의 중국향 수출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를 했고 연간 수출량이 2023년 연간 수출량이 7.9% 줄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수출 여건이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물류운임 급등, 천연고무 태핑 지연, 높은 부타디엔과 스팀된 가격과 이 고무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합성 고무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구한신으로 오이 타이어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타이어 업체들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 전기 보수 영향으로 합성 고무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6월 전기 보수가 집중된 BR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수혜 가능한 MB 라텍스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관련 정보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태양광 수요 확대 전망과 중국의 태양광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나솔루션, SDN, HD현대하나솔루션, OCI 등 일부 태양광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요 호조에도 이 고인 공급으로 이 결정형 태양광 시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 중에 포스트 솔라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1분기 포스트 솔라와 하나 태양광의 ASP가 오히려 역전되었고 하나의 믹스 ASP도 미국 수입 가격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추가 ASP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주목할 것은 보수적인 수요 전망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미국 단기 태양광 수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또 동남아 생산설비 구조조정을 미루어 봤을 때 반동핑, 상계 관세 적용 시 사실상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AD랑 CVD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수입이 대부분 중단될 경우에 미국의 생산 능력이 증가했음에도 이 늘어난 수요 덕분에 공급 과잉은 2025년부터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이 롱기가 베트남에 위치한 이 5개 라인을 모두 중단한 이후 이 최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점진적 가동 중단을 시작했는데 아울러 이 트리나 솔라 역시 태국과 베트남 설비에 대해서 계절적 유지 보수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향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시장 회복 기대가 밝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솔루션이 또 탑픽으로 이렇게 한 보고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조선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이 상승했으며 HD, 현대미포, 하나오션, HJ중공업 등 일부 조선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10여 년 만에 조선 산업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2분기에 HD, 현대중공업 시작으로 하반기에 모두 고가 물량이 늘고 현장과 원가는 안정해지면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더 도드라질 것이며 주가의 선반이 더 있지 않아서 주가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대다수가 2026년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치지직이 오는 13일부터 중간 광고 도입 소식에 이제 광고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플레이디, 레브 코퍼레이션, 인커로스, 와이즈버즈, EM넷 등 일부 광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이제 오늘 13일부터 6월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 중간 광고는 생방송과 다시 보기 이런 시청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인데 지금까지 네이버 치지직에서는 이제 이런 광고를 전광고만 노출했었는데 함께 이제 이렇게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취지로 중간 광고를 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상온에 양자 컴퓨터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제어 성공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서 이 황찬용 양승모 박사 연구팀이 2차원 상온에서 이 스커미온을 생성하고 제어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석 표면에 매우 미세한 전압과 자기장을 공급해서 스커미온을 구현한 후에 여기에 생성된 스커미온에 전류를 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한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고 기존 3차원에 비해 스커미온 제어에 소비되는 전력이 약 1000분의 1 정도로 확인됐고 크기도 10배 이상 작아져서 안정성, 속도 측면에서도 대폭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차원 스커미온의 상온 발현 기술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에서도 보고되지 않았고 이 발현과 더불어서 정기적 제어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기술이 이 상온에서 이 스커미온의 양자 현상을 극대화해 상온 큐피트 제작에 활용할 수 있고 초저온 환경에서만 구동하던 기존 양자 컴퓨터 한계를 넘어서 상온 양자 컴퓨터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자체 AI 기능 애플 리턴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 실망감 속에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BH, LG이노텍, ITM 반도체, 덕산 네오록스, 인터플렉스, 자화전자 등 이 아이폰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또 브리지텍, 플리토,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등 일부 AI 챗봇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 공개를 했는데 어, 이 애플파크 본사에서 연례 세계화 개발자 회의 WWDC 2024를 개최하고 있죠. 아이폰 운영체제 iOS 16, 18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프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애플 펜슬로 계산식을 넣으면 이 AI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하고 그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 기능 등을 시연했는데 특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음성 비서가 시리죠. 시리에 챗 GPT를 접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X 계정에 애플이 OS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들에서 애플 기기는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면서 강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기술을 선보이기보단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그친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면서 실망감에 아이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액티지오 관련 논란 지속 속에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동양철관, 대동스틸, 대성에너지, 하이스틸, 태광, 흥구석유, 제이스코홀딩스, 남북러 가시아가스관, 도시가스, 관광업체, 피팅, 밸브, LPG,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조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동해심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한글 홈페이지 개설 소식이 전해졌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액트지오의 석유와 이력 등이 간단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가 액트지오에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가 단순하고 도메인 웹사이트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힌 점 등에서 누군가 판매하기 위해서 도메인 선점용으로 만든 페이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1650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는데 이 정부가 해당 체납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 체납과 관련 법인 자격과 관련해서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계약 당시는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건 이제 팩트가 아니고 과연 캘지 안 캘지가 지금 중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